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2월 25일, 네,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월 이제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좀 이제 풀렸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덜 추운 느낌도 있고,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이제 확연하게 덜 추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은 이제 말미에 좀 온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올 것 같고요. 이번 봄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상 하기로는 뭐 빠르면 4월부터 해서 반팔을 입는다라고 하니까, 올 여름에 어떤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을 좀 느끼기도 전에, 여름이 오는 그런 어떤 계절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약간 이제, 봄 날씨다라고 생각하고 또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들이 왔고요. 저는 이제 또 기업 탐방 다니고, 뭐 기업들의 연간 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주총회가 있다 보니까, 요런 이제 시즌적인 흐름들에 맞춰서도 움직이는데, 보통 1, 2월에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기업들 연말 결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탐방의 이제 횟수가 확연하게 줄었던 게 겨울이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저도 그렇지만 또 눈도 뭐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다 보니까 저도 약간 몸을 사리는 거죠. 뭐 그래서 아주 먼 지역을 뭐 가는 그런 것들 탐방을 약간 기피하고, 되려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비교적 가까운 지역 막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슬슬 이제 봄 되고 이러면은 좀 멀리 가고 싶어지죠. 나들이 삼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되게 오랜만에 천안까지 또 탐방을 갑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가는 뭐 거리 치고는 꽤 이제 먼 거리 가는 거죠. 경기도권은 많이 갔었는데 충남권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뭐 그래봤자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날 일단 기업 탐방이 잡혀 있고, 탐방은 지금 하나 둘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뭐 4월달 뭐 늘상 했던 게 저는 뭐 탐방 가는 거고, 좋은 기업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거고, 뭐 저도 뭐 각 기업들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는 거고, 정보도 얻고, 뭐 그런 걸로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 드리고 하는 거니까, 여튼 저희 그로스 리서치를 좀 유튜브든 뭐 텔레그램이든 또 뭐 우리 각 사이트의 뭐 보고서든 네프콘이든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이제 이제 능력치에 좀 맞게 잘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가지 뭐 이야기를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핵심 타이틀로 달기도 했는데, 인터배터리가 이제 3월 5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올해 13번째 열리는 전시회 같고, 얼추 전시 횟수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제가 대략 막 탐방 다니고 했던 그 시점 2015년도고요. 바람이 테마가 세게 불었던 2013년도니까 2차 전지 산업과 함께 이제 또 오랜 역사를 갖게 되는 전시회가 되겠죠. 다음 주 열리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금 2차 전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 아마 이건 각 기업별로 다 준비한 보도 자료 드릴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래? 뭐 어떤 거 보여줄 건데 공개할까 말까 해가지고 다 부스 어떤 뭐 디자인의 구도 다 짠 다음에 규모까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도 자료를 뭐 각 PR이나 마케팅 팀이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전달되다 보니까 이번엔 뭐가 나온다더라, 이번에 무슨 기술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뭐 주가에도 조금씩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 뭐 개인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래 무슨 종목인데 뭐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각각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 추가로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강하게 많이 커버해 드렸던, 사실 뭐 증권사에서 이쪽 섹터를 다루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틈새 시장처럼 STO를 한번 좀 달아보겠다 해가지고 많이 다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저희가 많이 지금 뭐 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STO 관련된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또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나머지는 라이브니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뭐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니까 채팅창에 뭐 인사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남겨셨잖아요. 뭐 갑자기 또 궁금한 종목이 생겼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저희가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 종목들 계속 이제 잡히는 대로 갈 거예요. 지난주 탐방 그 연결해서 잡은 건 딱 한 종목이죠. 오로라. 예. 왜냐면 대부분 지금 기업들이 전화하면은 무슨 반응이냐면은 뭐 추천 끝나고 날짜 한번 잡아보시죠. 요런 게 좀 많아요. 예. 왜냐면 지금 다 모든 그 실무진들이 다 주총이 일단 연간 가장 중요한 주주,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뭐 제일 중요한 IR 자리죠. 그래서 지금 주총에 다 모든 힘을 쏟고 있어가지고 뭐 주총 끝나고 개별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미팅을 잡으려고 하니까 대부분 전화하면은 이제 주총 끝나고 한번 날짜 잡으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도 이제 뭐 낚시로 치자면은 이제 밑밥 껴서 뭐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든 이제 물면 뭐 날짜 맞춰가지고 탐방에 잡히는 거니까, 지금 오로라 한 개 종목 정도만 뭐 4월 초 정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만 일단 잡혀놨어요. 예. 아직 이것도 확정 아니에요. 예. 요새 전화하면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탐방 잡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잡는 것도요. 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잡는 것조차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탐방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업들 중에서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을 통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막 엄청 거론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탐방도 잡아보고 뭐 가볼만한 기업인지 보고 해서 정해가지고 탐방 잡히면은 보고서 다 발간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략 들어오신 분은 동시 접속자 수가 한 30명 전후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구구님 참 지난주 그 방송 말미에 그 슈퍼챗 2만원 써주셨는데 감사하다 말씀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고 이제 남긴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혹시 몰라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난주 맞죠? 저희도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좀 지난주인지 저저번주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뭐 감사한 말씀 드리겠고, 2017 AK님, 곰미나님, 그 다음에 양금선님, 강윤님, 예, 늘상 이제 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들어와 주고 계시고, 오늘 양금선님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저희가 접수 좀 해보겠고, 그 다음에 로즈2님,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뭐 제가 볼 때 거의 들어오신 분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끝까지 좀 잘 봐주세요. 오늘 뭐 내일 일단 당장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뉴스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나왔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시세가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자사 유튜브 또 채널이 있더라고요. 한 12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4680 배터리 관련돼서 이른바 뭐 티저 영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저 영상 공개와 함께 갑자기 인터 배터리가 좀 이슈가 좀 됐고,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개장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쪽 약간 급락 소식들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쉽지 않겠는데 시작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약간 좀 밀려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쪽에 좀 수급이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여튼 어제 그래도 대단했던 거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반등시키는, 예, 그런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진짜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상승한 예, 증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장 끝났어. 네. 야, 한국장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답니다. 네네. 우리 작년에 다 그랬잖아요. 야, 이제 한국장 끝났어. 다 미장 가야 돼. 그랬는데 요새 미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답니다. 요새.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 우리나라 요새 종목들 많이 사는 그런 일단 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은 분명 있긴 있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쪽에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린 건 사실이었고 지수를 뭐 완벽하게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뭐 지수 방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있고 시가총액 비중도 커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드리고 4680 배터리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뭐 이미지와는 별개 얘기는 한데 별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지름이죠, 지름. 네. 예, 지름이 그냥 말 그대로 46mm이고요. 높이가 이제 요새는 뒤에 이렇게 이제 사륙한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파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높이 부분을 어떤 특정 어떤 표준 규격이라고 하겠죠. 규격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일반적인 4680 예. 높이가 80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200인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도 보니까 LG 엔솔이 요 세 가지 모델을 공개를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뭐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가 되면 그 시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4680 배터리는 LG 엔솔이 결국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초도 물량이라 하더라도 이제 점점 물량은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밀도가 좀 증가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순히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 건 아니고 기존 한 몇 년간은 파우치 형태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도 뭐 장점 단점이 있고 각 폼팩터별 장점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탐방 다니면서 그 업계 그 흐름상 확인된 건 뭐냐면 파우치보다 지금 원통이나 각형을 배터리 셀 업체들이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공이 OEM사,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요 좀 더 진화가 된 원통형 배터리나 각형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 기술 개발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깔았던 라인들 있잖아요. 파우치 생산 라인. 요런 거를 지금 그 원통형이나 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비를 교체하는 수요도 최근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아니고 보완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 라인을 다시 갈아엎는 수요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장비 업체들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렇게 장비 발주 나왔을 때 기존 라인을 좀 갈아엎는 건지 신규 어떤 라인에 만들어지는 건지를 볼 필요 있습니다. 신규 라인 쪽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망한 거는 지금 삼성 SDI의 전고체 전지입니다. 27년도에 양산을 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삼성 SDI가 뭐 조만간 얘기하기로 28년으로 미뤘습니다. 29년으로 미뤘습니다. 전기차 뭐 지금 판매 동향 봤을 때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27년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은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장비를 이제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데모 장비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파일럿 깔렸던 그 설계를 토대로 대량 장비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사이즈에 맞게 설계를 좀 확장을 하겠지만 설계하고 장비 이제 만들고 그다음 실제로 만들어진 거 뭐 요새는 보통 그 배터리 만들어지는 공간 가서 셋업도 해야 되니까 셋업도 하고 C 테스트 이런 기간 다 거치면 한 시장을 보니까 한 1년 이상은 잡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최소. 그러면 실제로 뭐
양산 라인 깔리는 게 한 26년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때부터 삼성 SDI도 또 대량 양산 들어가기 전에 또 자체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괜히 뭐 어설프게 만들었다는 분량이 많아지면은 수율이 안 나오면 손실이 커지니까 좀 기간을 두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7년 가서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SDI를 바라볼 때 전고체 전지 대량 양산을 위한 장비 발주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 발주를 준다는 거는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게 또 따지면은 거기에 들어갈 소재도 당연히 대량으로 필요해지는 거고, 이런 이제 스토리가 써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현대차도 전고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강세를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쪽 밸류체인 보실 때는 전고체 쪽 투자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오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2차전지를 하나의 테마로 올해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서 세부 테마들을 보는 겁니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LG엔솔은 지금 양극재는 뭐 LNF 이런 기업들이고, 음극재는 엔캠, 그 다음에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전해액이나 전해질이라 표현하는 거는 엔캠, 뭐 요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이나 캡 어셈블리, 동원 시스템즈나 또 니켈 도움간판 누구죠? TC 스틸. 네. 네, 요새 주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되돌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고체는 장비니까, 장비는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삼성 SDI의 핵심 밸류체인 기업은 일단은 무조건 PNT입니다. 이건 전고체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뭐 건식 공정이니 뭐 다 얘기 나오는데, 네. 항상 PNT를 가장 먼저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PNT는요. 그러니까 PNT는 수주도 많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PNT를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장비주 뭐 있어는 PNT 너무 좀 쉬우니까. 그렇지만 CIS 그렇죠. CIS라든지 그다음에 M+, 네. 그리고 뭐 하나기술 이런 기업들도 일정 정도 다 공개는 못 하고 있지만 조립이든 또는 활성화든 또 필레너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타 보도기사에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가 그 기업들을 탐방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안 갔을까? 왜냐면 사실은 장비 업체들도요, 제 나름의 순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을 다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 중에 가장 메인 종목이거나 이 안에서 상위권 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론한 기업들이 사실은 뭐 실적이든 기술력이든 좀 상위 레벨에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이원화해서 가거나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거론드리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뭐 몇몇 기업들도 자기들 전고체 뭐 장비해서 막 거론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글쎄요, 테마는 탈진 모르겠는데 실제 수주까지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또는 수주 나와도 안 좋은 게 저가 수주 이런 거죠. 네. 예. 이러면 수주는 나왔다고 하는데 실적은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게 사실 아니고요. 업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자니 이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마치 뭐 까는 것 같은, 예, 내가 약간 뒤에서 이렇게 막 고자질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내심 속으로는 자기들이 수주해서 자기들은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통 다 NDA 걸려 있어요. 이게 비밀 유지계야. 쉽게 누구랑 내가 하고 있어라고 말 잘 못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누구랑 한다 그러면은 뭐 조심할 정도는 아닌데
늘 얘기하죠. 샘플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샘플은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에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들의 안에 보면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하는 기업인데 주로 하다가 2000 장비에서 최근에 이런 쪽 개발 진행 중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고객사에 샘플 공급 중이다. 뭐 이 정도. 이런 기사는 기업 명만 바꾸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회사가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재무제표도 꼭 보시고요. 그래서 SDI 쪽은 제가 장비 업체 말씀드렸죠. 그런 기업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은 항상 제 마음속에서 3등이에요. 그러니까 LG 엔소, SDI, SK온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한때 SK온이 SDI의 어떤 그 배터리 출하량으로는 뭐 뛰어넘어서 한때 2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SKN이 뭐 뒤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 정유화학 석유에서 돈 벌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 네. 그 돈 벌어가지고 한 16년, 7년 요때일 거예요. 예. 엄청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음 출하량을 늘리긴 했는데 요새 뭐 적자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SK온이 뭐 기술이 떨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글로벌적으로 보시면은 그 노스볼트 파산 신청하는 거 보세요. 엄청 우리나라에 위협할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배터리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온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일럿 라인 같은 거 깔아놓은 것도 있고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긴 한데 잘 쫓아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SK온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SK이노베이션 그 밑에 있잖아요. 이미 사실은 불적 분할 해놓은 그 이유가 사실 상장 때문에 했던 건데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22년도 이때 겁니다. 눈치 보느라고 상장 못 해가지고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그럴 바에 상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노베이션하고 있어봤자 둘 다 제가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배터리 기업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노베이션 그 석유화학 얘기 업황 들었다가 2000년 업황 얘기 들었다가 뭐 그냥 차라리 똑 떼어내가지고 2차전지로 그냥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나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말은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투자 안 하셔도 되겠죠, 솔직히. 예, 그건 사실 기관들이나 국민형 이런 큰 데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개인분들은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때문에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면 SK온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예, SK온은 배터리 업체로서 뭔가 밸류를 받는 게 낫겠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게 더 깔끔하고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당장 돈 버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의 돈을 누가 더 잘 벌 거냐고 투자하는 거니까. 예. 여튼 요번에 제가 보는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오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그 로봇 쪽에 2차전지 넣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랑 어디였죠? 아까 하나가? 그, 배터리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SDI 쪽 같은데? 예. 배터리를 이제 로봇에 넣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전지가 쓰일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전지 어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는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 항상 동향상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산업의 성장의 속도입니다, 지금은. 2차전지는 성장이야, 쇠퇴야 봤을 때 성장은 맞아요. 여전히, 성장이 좀 초입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다만 그 속도가 좀 더딘 거죠. 예, 굉장히 느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생각하면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 친환경 내에서도 2차 전지, 뭐 수소, 풍력 이런 쪽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촉진하는 법은 나올 거예요.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 산업의 수혜를 보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 하나씩 꼭 가지고 계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의 어떤 사이클, 생애주기상 성숙기라든지 또는 성장기 말미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시멘트 뭐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성숙기 한참 진입한 지 네, 오래됐고 그렇죠. 네. 예. 건설 그 다음에 네. 같은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사실 원전이 좀 그런 좀 기류가 있는 거죠. 성장기에 이 성숙기에 진입을 한 거고 그 안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뭐 SMR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요새 원전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이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 지금 화석연료를 막 쓰자고 주장한 쪽 트럼프 제외하고 네. 그렇게 막 없잖아요. 화력발전을 막 더 짓자 있나요 혹시? 없죠. 예, 화력발전 막 더 짓겠다 이런 나라는 없잖아요. 석탄, 석유를 더 끄집어내 쓰겠다라고 막 하는 정책이 나오거나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쪽은 이제 이렇게 산업이 쇠퇴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쓰고 있지만 계속 비중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투자하기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그 중에서 실제로 기술력이 있고 돈을 벌어들이는 캐파를 키우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간중간 기술 동향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인터 배터리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세미콘 코리아 갔다 왔거든요. 그날도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갔다 오면 뭐 일단 2시간 날려요. 저도 바쁜데. 그래서 잠깐 뭐 하나 보려고 했냐면 CNG 하이테크 유리기판 그 시제품 한번 보려고, 시제품. 네. 네, 그거 한번 보려고 시간 2시간을 버려야 되나. 근데 결국 또 갔다 왔습니다. 예. 실제로 보고 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제품도 나온다고 하면 좀 웬만하면 보러 가는 편이에요. 요번에 인터 배터리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갔다 왔고, 그 재작년에도 계속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요새 이 제품들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제가 기사 쭉 읽어봤는데 저한테만큼은 그렇게 엄청 새로운 기술이 막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뭐 셀투팩 얘기 나오는데 그거 작년에 사실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는 전고체 쪽이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안 간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예. 또 모르죠. 이러 당연히도 간다 할지. 예, 또 궁금하면 또 갑니다. 또. 근데 다음 주는 탐방이나 이게 좀 스케줄이 겹치는 바람에 못 가는 것도 좀 있어요. 3월 되고 니까 탐방이 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탐방도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인터 배터리는 안 가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여기 이제 삼성동 코엑스 열리거든요. 예. 엄청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은 8시 30분이고요. 예. 그새 뭐, 또, 뭐, 이것저것 나온 얘기들 좀 보면은, 아까, 원통형 배터리와 하는데 TC 스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 드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니켈 도금 강판. 그게 뭐예요? 니켈 도금 강판이? 펜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네. 그냥 별거 없고, 네. 예, 이 원통형,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건전지에도 안에든 밖에든 뭐 소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TC 스틸, 그다음에 이제 동국산업 이런 기업들이 계속 거론된 기업들인데 요 기업들이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 보시면 되고, 아 저기 누구죠? 빈집님은 네. 지금 포트 2000집이 지금 가장 높고 수익 중이라고. 물론 수익 중입니다 하신 거 보니까 뭐 최근에 좀 바닥에 사신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올해 2000지가 살아날 거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아직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외신보도 5에 올라온 거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유럽 쪽 얘기입니다. 요새 작년에 유럽의 전기차 안 팔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확연하게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는
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려고 그러면 또 안 보이죠, 항상. 네. 지금 순수 전기차 판매가 이게 최종 집계라고 되어 있는데 37% 증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뭐 1월인지 뭐 1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그런데 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유럽 쪽에서 판매고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마 전기차가 다시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올해 계속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즘 뭐 계속 극복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아까 또 지나가는 헤드라인 기사이긴 한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현대차 쪽에서 기아지 기아 쪽에서 그냥 쓴 기사 같긴 한데요. 뭐 보급형 전기차 나오면서 잘 팔린다. 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3천만 원대 전기차들. 아까 그 EV6 그 모델을 사진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뭐, 대충 뭐, 보급형 전기차 찾아보셔도 돼요.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전기차 비쌌는데, 지금 싼 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싼 차 지금 나오면서, 차량 판매 지금 속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우리 왜 한때는 너무 차가 비싸니까 보조금 뭐 주느냐 마느냐고 항상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줘도 이제 일반 소비자 살 수 있는,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싼 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싼데 기능은 훨씬 더 좋아진, 옛날보다 더 좋아진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초반에 전기차 아이오닉이라는 그 차 모델이 있어요. 네. 브랜드 아니고 모델 자체가 아이오닉이에요. 그 뭐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마다 한 대씩 구입한 차똥이라는 그거에 항상 쓰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 191km 가요. 191. 네, 3원계 배터리인데 191km 갑니다. 한 번 충전에.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때 얼마 주고 팔았을까요? 5천만 원. 네, 그 이상 했을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차를 비싸게 해주고 사야 되니까. 왜냐면 배터리 값이 너무 비싸니까. 차 한 대 만들 때. 지금 이 배터리 만드는 그 비용이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기능은 더 좋아지고, 이런 차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 연진은 계속 살아날 거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님이 뭐 계속 수익권이시면은 뭐 적절히 수익 실현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 뭐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또 계속 장기 보유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내심 제일 기대했던 건 사실 26년이었기 때문에 26년도에 얼마나 이 전기차 쪽의 주가가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지 내심 기대하는 거고, 그때쯤 되면 좀 캐즘이라는 단어 잘 안 나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 팔려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건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뭐 빈집님이 또 가장 활발한 채팅을 좀 해주고 계시고, 오늘 이제 동접자 수가 50명인데 지금 좋아요 27개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좀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궁금한 정보 있으면 남겨주세요. 종목명만 남겨도 돼요. 저희가 적어가지고 탐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샨치켄, 기아 EV2, 맞습니다. 저도 요새 지금 막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기차로 지금 차를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연말쯤 그 전기차 유지비를 듣고 나서는, 우리나라 하여튼 월등히 유지비가 전기차가 떨어집니다. 싸죠. 예, 미국은 별 차이 없거나 약간 뭐 좋은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확연하게 유지비가 싸요. 뭐 많이 타시는 분들 한 달 기름값이 제가 볼 때 거의 전기차로 따지면은 할부금을 내더라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걸요. 10분의 1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얼추 하여튼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 한 달 기름값이 1년 유지비 정도 됐어요. 근데 뭐 각종 뭐 세금도 많이 할인해 주니까 그런 건 다 따지면 아마 더 유지비가 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매달 내는 그 기름값으로 할부금 생각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아마 더 이득일 거예요.
그 EV2, EV3, EV3 지금 나와 있죠. EV4, EV5 나온다라고. 기아는 오늘 저 지나가면서 현대차 그 앞쪽에 전시된 차 봤는데 아이오닉 9 같더라고요. 크긴 크더라고요, 이건. 아이오닉 9. 예. 그런 거 좀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튼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거죠, 차를. 예. 아마 지금 그런 비싼 차들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요걸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정리는 잘 됐으나 내용이 핵심 내용들이 하나도 없네요. 예. 저희가 최근에 업무에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해보고 있습니다. 이 PT도 좀 만들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2월 28일 날 오후 3시에 STO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한국거래소이고요. 주체가 이제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현주 의원실, 그 다음에 김용진 서강대 교수고, 주관이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여기가 그 가끔 그 무슨 토큰증권 협의회 회장에서 인터뷰 나오는 쪽이에요. 이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시기도 하고 그냥 업계 얘기를 전달해서 법을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꽤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쪽이 주관이니까 이건 뭐 거의 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인데 뭐 주제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 법제화로 가는 그냥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정도 자리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참석자가 아까 국회의원 중에 이현주 의원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단독으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일종의 판이 좀 커진 느낌? 예, 갑자기. 예. 그동안 이제 여당 쪽 전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막 STO는 막 적극 추진하겠다 얘기했고, 지금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올해 안에 뭐 제도가 꼭 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당 쪽, 그 다음에 이쪽 이제 금융당국 쪽, 정부 쪽이라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약간 야당 쪽이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 지난주 그 정무위원회 안건에 전체회의에서 이제 거론됐다가 1소위원회에서 안 올라가서 이번에 통과 못합니다 나왔잖아요. 그게 뭔가 중요도 이런 게 좀 기존 다른 법안들하고 겹쳤을 때도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얼핏 들은 거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들이 뭐 결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 대선을 다 염두에 두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정당별로. 그래서 뭐 겹칠 수는 있겠지만 좀 이목을 끌만한 정책들을 가져와야 표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책으로 반영을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 민주당 쪽이 그동안 법안 통과에 뭐 미진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상황 봐서는 어차피 대선도 치러되고 하다 보니 그 주도권, 정책 추진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얼핏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 아까 단독 기사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STO를 지금 거론한 적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번 토론회도 참석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주요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죠. 예. 또 주시장은 또 아시잖아요. 뭐 그 어떤 법안의 중요도 이런 거 관계없이 뭐 누구의 어떤 정책에 뭐 좀 이슈가 되고 헤드라인만 잡히면은 그런 걸로만 기억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또 주시장은 또 그런 걸로 또 주가 움직임 또 좋아하고. 예. 저희는 뭐 STO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또 입장이잖아요. 뭐 여튼 누가 하든 뭐 일단 법안 통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쪽 그
갤럭시와 머니터링 그나마 돈 벌잖아요. 양반이고 네. 대부분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뭘 해서라도. 근데 돈을 벌려 뭘 발행을 하든 뭘 하게 해야 되는데 법이 안 돼 있으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뭐 그 규제 샌드박스 해줘서 몇몇 라이선스 줬는데 뭐 광고도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투자를 모집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되겠어요? 어깨가 이제 힘들죠. 예. 다른 나라는 지금 뭐 엄청 잘 돼가지고 대체 그 자산에 투자할 자금들이 막 글로 들어가고 이왕 그럴 바에는 그 자금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게 들어오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 좀 좋잖아요. 예. 어떤 투자 자금들이 그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바람이 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저희가 또 많이 커버해드렸으니까 여기 아마 저희 때문에 투자하신 분도 꽤나 있을 거고 요 법원 통과 하나 보고 바라보신 분도 분명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 통과가 좀 되면서 산업도 좀 살고 또 투자하신 분들 수익도 좀 나고 뭐 그런 바람이죠. 예. 그래서 STO 이제 법제화 이슈가 아까 시장 끝나고 나서 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서 또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 아마 좀 가장 핫한 테마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이번 주 좀 장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요즘은 전형적인 테마장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예. 그래도 한번 빠져가지고 좀 사기에는 좀 좋은 가격대 아닌가요? 그래도 그때 하반기에 미뤄진다고 얘기 나왔던. 지난주 그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이요. 예. 그죠. 그때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예. 월요일부터 해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내일 기회 봐서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크게 움직이는 거는 핑거라는 기업이 제일 크게 움직입니다. 핑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좀 일관되게 추진하는 쪽이 좋아요. 예. 속도는 대신 줄였다 할 수 있겠지만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요 그 안에서 혹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STO 사업하겠다고 사람들 뽑아놓고 했다가 야 요 몇 년간 좀 안 될 것 같은데 접어. 그럼 그 인력들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또 나갔다가 네. 또 새로 한다 그러면 사람 또 뽑았다가 이런 데가 일이 좀 잘 될까요? 회사가? 아니면 꾸준히 천천히 그냥 하는 쪽이 좀 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기업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일을 좀 꾸준히 하는 쪽. 예. 그래서 현재 시간 8시 42분이고요. 예. 네. 아, 유리기판주 다시 체크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 김주영 씨가 나름 전문이니까 뭐 한번 체크해보세요. 체크 좀. 네. 오늘 보니까 저도 깜놀했는데 급락 나왔더라고요. 시간에서 어제 좀 시간에서 올랐고 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올랐어요. 근데 저녁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강했다가 지금 빠진.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캠트론은 좀 하네요. 예. 그러니까 HB도 하고 뭐 HB도 캠트로도 하고 예. 그러긴 한데 좀 빠진 것들은 좀 큰 부분이 이제 피롭틱스 이런 데가 좀 크게 안 빠졌네요. 피롭틱스도. 근데 이제 그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기판은 좀 빠지면은 살만한 것 같고, 근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입장에서 밸류를 했을 때 정말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에서 이 피롭틱스가 장비를 몇 대까지 이제 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좀 비싼 편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피롭틱스 가서 탐방 가서 들었던 내용으로는 장비 이제 한 라인에 거의 한 대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TGV 장비가 한 대 들어가는 거고, 장비 한 대가 한 40억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롭틱스의 지금 현재 좀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비싼 면은 있고, 약간 수급이 몰리면서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피롭은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다. 언제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선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SKC는 저도 이제 SKC에 궁금한 것들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좀 이제 연락을 취하고 해봤었는데, 관련해서는 좀 연락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닝콜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한 내용들도 보니까 좀 짧게 얘기하고 말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YC캠이나 소재 쪽에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요. 그 유리기판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중요 테마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쪽을 직접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만들겠다. 물론 이제 위탁 생산주이지만 자체 개발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에는, 제가 항상 이 대기업들의 움직임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때를 항상 맞추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쓰든 뭐 사람을 뽑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확실하게 시장은 이제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테마는 분명히 아닐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SK 그 앱솔리스는 이제 양산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양산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에 잡히는 이제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주나 소재주들도 아마 뭐 초도 매출이나 이런 거보다는 향후 한 2, 3년 뒤, 그러니까 이 유리판의 어떤 성장해 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밸류들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쪽에서 뭐 숫자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몇 년 뒤에 이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는 기대치를 갖고 지금 몸값들이 시장에서 몸값을 평가받고 있는 거라서 뭐 적정 밸류 산정하긴 그렇지만 각 종목별로 엄청 많이 올라간 기업이 있고 좀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옵틱스는 확실한 기업이고 들어가는 맞는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그런 종목을 막 산 다음에 막 더 가서 이거 막 가령 뭐 바닥에서 2배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이 향후 2, 3년 뒤에 한 10배가 간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숫자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좀 해봤을 때는 지금 한참 막 오버슈팅 돼 있으니까 여기서 몇 배를 더 가면 훨씬 더 오버슈팅 되는 거니까 네.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저희 갔다 왔는데 뭐 여기에 보니까 거론도 안 되네요. YMT. 이런 기업들은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고 테마도 그렇게 뭐 변동도 많이 안 보였어요. YMT는 이제 뭐 쳐보시면 알 거예요. S사라고 하는 삼성 전기 쪽입니다. 예, 얘도 거기에 밸류체인 컨소시엄 구성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튼 삼성전기가 만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관련된 소재나 부품 이런 거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는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성장 산업이다라고 판단됐으면은 이 산업 내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포지션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실제로 땅 따먹기에 가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기업인 것 같으면은 사는 거죠. YMT는 저희가 탐방 보고서 올려놨었고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갔다 온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한참 뭐 공허하고 있는 공공행진에다가 약간 조정받은 기업을 지금 봐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저희가 그냥 바라볼 때는 그냥 날아갈 때 그냥 그 편승해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대응 못해서 물린 거밖에 저희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 산업, 그 다음에 기업, 뭐 이 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또 유식한 말로 뭐 진입 장벽, 네. 경쟁 구도, 뭐 캐파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살지 말지를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지.
오늘 뭐 올랐네. 뭐 유리기판 누가 뭐 기사가 뭐 나왔네. 수급이 뭐가 좀 뭐 누가 많이 샀네. 그런 걸로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쪽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사업 분석 내용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 분석을 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상 어떤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제 급락이라든지 뭐 이런 대응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또 저희 전문도 아니에요. 그쪽은 또 그쪽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뭐 그 매매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려 더 전문가죠. 뭐 예. 저희가 그쪽이 전문 분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제대로 된 조언 드리지도 못해요. 예,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예. 그 시험 볼 때나 그거 이제 1, 2, 3, 4 중 찍어야 되니까. 네. 뭐 기술적 분석 이거 뭐 이 뭐 기법은 뭡니까? 하면 찍어야 되니까 자격증 딸 때. 네. 그럴 때나 공부했지. 저희 실무에서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리기판은 얘도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몇 년간은 무조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물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한 1, 2년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옥석은 작년 9월에 꽤나 가려졌어요. 그 아까도 제가 봤는데 LS에서 나온 차용호 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종목들이 몇몇 개가 한 10개 거론돼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SKC나 삼성전기나 이런 쪽에서 그 밸류체인 기업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 안 됐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 집 가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빈집님이 그 공매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와서 공매도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1월, 2월 좀 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3월 달에 증시 때리기 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증시를 누가 올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의 외국인입니다. 기관들은 증시를 올리지 않아요. 떨어질 때 연경은 아시겠지만 그냥 받치는 거예요. 예, 올리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서 올려요. 호가 올릴 때도 외국인이고 내릴 때도 항상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증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외국인들이 3월 공매도 이 시즌과 좀 맞물려 가지고 맞춰 올려놓은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어제도 뭐 미국 뭐 2% 빠졌다 그러는데 반등 양봉을 뭐 만들어낸다든지 오늘도 뭐 한 1% 갔다가 지금 뭐 아까 장중에는 플러스도 돌렸어요. 예. 말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높은 가격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이제 3월 공매도 즈음에서 그때쯤 되면 공매도 재개 뭐 계속 나온 뉴스 나올 거야 아마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예. 네. 3월 31일 뭐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뭐 해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공매도. 왜냐면 네. 그게 키워드니까. 그럼 이제 주가 계속 좀 이렇게 사전 겁먹는 이제 공매도 때문에 뭐 차이 뭐 일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선취매단이 뭐라 미리 파는 거 뭐라 해야 되지? 미리 파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네. 저 겁먹고 미리 파는 이제 그렇죠. 매도 수급이 강해지는 거죠 뭐. 네. 별게 있겠습니까? 떨어진 데 있어서. 예. 그걸 조금 조심할 시기가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웬만한 기업들 거의 실적 다 나왔는데 다음 달에 주총이란 말이에요. 거진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나와야 되는데 멀쩡한 기업들은 관계 없습니다. 멀쩡한 기업들은 크게 걱정 없는데 이제 멀쩡하지 않은 기업들이 제가 볼 땐 걱정이에요. 작년에 여기 저희 사무실에 하나 왔던 그 NDR 한다고 왔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회사 소개를 하면서 그 회사도 제가 볼 때는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좀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 좀 조심해야 하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또 분위기 이제 휩싸여 갑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일단 좀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요, 그냥 근처에 안 가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거기 뭐 구경할 거 있나, 뭐 먹을 거 있나 그냥 갔다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볼 것도 없어요. 네.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은 좀 이상한 기업들 갑자기 뭐 뉴스 한 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오늘 단타 뭐 여기라도 들어가 볼까? 그러시지는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제가 한 3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타 하실 분들은 사실 이 방송 안 봐도 돼요. 여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얻어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미삼아 한번 들어갔던 기업들이 있으면 조금 재무 상태가 영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좀 현금을 챙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3월 달에는 현금도 나에게 아주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면 뭐 슈퍼맨이라고 그 급락장을 맞고 내 종목이 올라가 그런 경우 저도 못 봤고 한 번도 저 경험 못 해봤어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월에 장이 좀 강했으니까 3월 달에는 여튼 뭐 공매도나 뭐 다른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 아까 유리기판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이에요. 뭐 많이 올라간 기업들 차익 실현이 좀 쉬운 거죠. 네. 네. 우리 뭐 물린 거 팔겠어요? 잘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60%나 거기서 거기죠. 이게 잘 안 판다고요.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 여기서 조선주들 떨어지는 거 다 뭐 그런 맥락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무서운 섹터는 좀 조선이라고 봅니다. 공매도에 아주 집중 타깃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쏘아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가 3월에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또 때마침 또 이게 진짜 대선이 현실돼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이때 또 정치 테마들 엄청 난리칠 거예요. 테마주들. 네. 예. 왜냐면 장은 별 볼 일 없지. 그렇죠. 수급이 몰리는 쪽이 어디에 정치 테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참 시즌도 묘합니다. 그죠? 예.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산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하여튼 3월 넘어가면서 다음 주 3월이잖아요. 아주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더욱이. 제가 코스피 2650이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제가 말한 고점 넘었었어요. 예. 2680. 이게 제가 말한 고점입니다. 올해 연간 고점이에요, 저는요. 뭐, 반도체가 하반기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때는 비율 바뀔 수 있겠는데, 아직 6월까지는 전 2650이 제 고점입니다. 저점은 여기 잡아놨잖아요. 누가 봐도. 네. 예. 그 다음 여기, 삼전, 네. 요때예요. 그니까 바닥을 잡아놨잖아요. 대략 500, 400. 뭐 한 400 정도. 네. 고점 한 2650. 요 안에서 거의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시장이. 그러면 위에 갔을 때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떨어지면 요때는 좀 담아볼까, 과감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아래로. 이 아래로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진다. 갑자기 200, 2100 간다. 그러면 뭐, 다시 코로나 같은 게 터졌다든지. 그렇죠. 뭐 전쟁 뭐 갑자기 네. 저쪽 화해시켜놨더니 딴 데도 터진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여기 내려가기 어려워요. 네, 아무리 뭐 경기 침체니 뭐 이렇게 해도 이 밑에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뭐 하는 총재 그 한국은행 금통이 이제 금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률을 1.5인가? 네, 그걸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뭐 마이너스 성장 아니잖아요. 그래도 1.5 정도의 플러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게 좀 그런데, 경기가 좀 안 좋은 건 맞는데, 엄청 막 내려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늘 얘기 드리지만 언제적 그냥 2000이냐고요. 응? 2008년도에도 그랬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 자산도 많아졌고, 예.
이 코스피가 그런 걸 다 대변하는 거라서 2000 밑으로 막 깨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증시의 모습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막 엄청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여튼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그냥 또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던져드렸는데 필요한 것은 잘 받아들이시고요. 아까 나름 정보라고 했던 것들은 STO 쪽의 얘기였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들. 예. 가서 각 정당별로 지금 STO를 자기네 정책인 것처럼 해서 많이 녹여낼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선 정부 들어간다 그러면은 STO가 중요하던 아니던 간에 키워드상 많이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이 9시가 됐고요. 다음 주는 이제 3월 방송이 되겠네요. 저희가 3월 달에 또 따뜻한 봄날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